오늘도 팔팔한 100세를 향해 여러분의 안방으로 건강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안방 주치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꼭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가벼운 숨참, 작은 기침, 계단 오를 때 느끼는 약한 호흡 부담이 사실은 폐 기능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폐 기능은 한 번에 크게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폐 기능은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점은 우리가 증상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감소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를 검토하며 반복적으로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폐 기능은 관리하면 분명히 지킬 수 있으며 방치하면 어느 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크게 차오르고 예전보다 기침이 자주 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현상을 단순히 노화로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에서는 이런 작은 불편들이 폐 기능 저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포의 탄성이 감소하고 기도벽이 두꺼워지며 호흡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서서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폐 기능 저하는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다 보니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 기능은 신장이나 간과 달리 예비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으며 어느 순간 일상 활동이 어려워질 만큼 급격한 호흡 장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 기능 저하는 심장 기능 저하, 혈압 상승, 뇌혈관 문제와 직결된다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폐는 단순히 숨을 쉬는 기관이 아니라 온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생명 공급 장치이기 때문에 폐 기능 저하는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폐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무서운 증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연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숨이 차고 활동이 어려워지는 호흡곤란입니다. 이것은 폐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로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연구에서는 폐 기능이 10%만 감소해도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호흡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둘째, 만성 기침과 가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도 점막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기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호흡기 점액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가래가 붙어있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 증상이 아니라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산소 공급 부족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감소하면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단순 피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에서는 폐 기능 저하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넷째, 심장 부담 증가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비대,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즉, 폐 기능 저하는 호흡 문제를 넘어서 전신 순환기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폐 기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연구는 매우 명확하게 답합니다. 폐 기능은 회복이 아니라 유지의 개념이지만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일부 기능은 생활관리로 실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거하고 폐가 가진 본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전략만으로도
폐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폐 기능 저하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별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관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다음은 폐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지, 그리고 폐 기능 저하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 기반으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폐는 다시 관리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폐 기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폐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폐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폐 기능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폐 기능은 호흡기 근육의 힘, 기도의 유연성, 폐포의 탄성, 그리고 혈액 속 산소 교환 효율이 모두 합쳐진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능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은 서서히 흔들리게 됩니다. 첫째로 폐포의 감소와 탄성 저하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폐포는 폐 속에서 산소를 피 속으로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작은 주머니 같은 구조입니다. 이 폐포가 많을수록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폐포의 수가 줄어들고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적이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표면적이 줄어들면 같은 양의 숨을 들이마셔도 산소를 몸속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숨이 짧아지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도는 산소가 폐까지 들어가는 통로인데, 나이가 들면 기도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약간의 염증 상태가 반복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여 숨이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을 만들며, 특히 찬 공기나 미세먼지에 민감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민감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기침을 하게 되고, 이 기침이 반복되면 기도벽은 더 두꺼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호흡 근육의 약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슴과 배의 근육, 그리고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폐를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호흡이 얕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얕은 호흡은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없게 만들고, 이는 일상 활동에서 숨이 차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로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산소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것은 폐가 아니라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산소 전달 효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는 폐 기능 저하와 혈관 노화가 함께 진행될 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면 여러분의 몸은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려우며, 가벼운 활동에서도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 기능 저하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는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이 빨리 나타나지만, 폐는 상당히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폐를 조용한 장기라고 부르며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폐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흡연 또는 간접 흡연입니다. 연구는 흡연이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흡연은 폐포를 파괴하고 기도 염증을 증가시키며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비흡연자보다 몇 배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노출입니다. 미세먼지는 기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 호흡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호흡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폐 자체는 운동을 통해 단련되는 기관은 아니지만 호흡 근육과 심혈관 기능은 운동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폐 기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넷째, 만성질환입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이 있을 경우 혈관 기능이 저하되며 산소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폐 기능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 기능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초기 신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에서는 폐 기능 저하 초기 단계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는 느낌, 가벼운 계단에서도 호흡 부담 증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묵직하거나 답답한 느낌, 기침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나는 현상, 감기에 걸리면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변화. 이런 신호들은 매우 미세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나 폐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변화를 위험 신호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폐 기능은 한번 심하게 떨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연구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여러분의 호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폐 기능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 기능은 한번 크게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지금부터의 생활 습관으로 악화 속도를 늦추고 어느 정도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자극을 통해 호흡 근육과 폐포의 기능이 개선되고 폐활량이 증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검토한 결과 폐 기능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호흡 근육 강화, 환경 관리, 염증 조절과 점막 보호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실천하면 폐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편안한 호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흡 근육을 강화하는 호흡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은 폐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폐 자체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폐를 움직여주는 횡격막과 늑강근, 즉 호흡 근육이 강해져야 폐가 충분히 팽창하고 산소 교환이 원활해집니다. 연구에서는 호흡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폐활량이 증가하고 호흡곤란의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호흡 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폭식 호흡입니다. 폭식 호흡은 횡격막을 깊게 사용하여 호흡 근육을 강화하고 폐포까지 공기가 깊게 닿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폭식 호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아니라 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에서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폐 기능 유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호흡이 점차 얕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심호흡 훈련이 폐포의 확장을 도와 산소 교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환경관리와 오염 회피 전략입니다.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입니다. 한국에서는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폐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며 기도염증을 악화시키고 만성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유해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합니다. 둘, 외출 시 반드시 적절한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필요합니다. 셋, 집 안 환기는 공기질이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 짧게 진행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오래 들여보내면 기도 점막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넷,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실과 거실처럼 오래 머무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5.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기도 점막을 자극하므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기침이 증가하고 기도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염증 조절과 기도 점막 보호 전략입니다. 기도 점막은 폐로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링해주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점막이 건조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호흡기 기능 전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도 기도 점막의 건강 상태가 폐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기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분 관리입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점액층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폐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분 부족은 기도 점막을 단단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기침을 유발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차나 수증기 흡입은 기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기도에 전달되는 온도를 높여 호흡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가벼운 호흡곤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순환을 만듭니다. 호흡 근육이 강해지면 폐가 넓게 펼쳐지고 폐가 넓게 펼쳐지면 산소 교환이 효율적이 되며 산소 교환이 효율적이 되면 몸의 피로가 줄어들고 피로가 줄어들면 활동량이 증가해 다시 호흡 근육이 강화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 연구에서 이 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폐 기능을 지키는 과정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을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루틴, 생활 속 폐 기능 강화 습관, 그리고 저녁 회복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실제 호흡기학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식들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며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폐는 조용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기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폐 기능을 실제로 지키고 강화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제3부에서 폐 기능을 지키는 핵심 전략 3가지를 설명드렸다면 이번 4부에서는 이 전략들을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천형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폐 기능 관리의 핵심이 규칙적이고 반복 가능한 습관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 호흡 능력과 산소 교환 효율을 놀라울 만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침 루틴, 낮 시간 루틴, 저녁 회복 루틴으로 나누어 하루를 단단하게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폐 기능 시동 루틴. 아침은 폐 기능을 활성화하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 동안 호흡 근육은 활동이 줄어들며 경직되고 기도 점막은 마르기 쉬워져 일어나자마자 숨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아침은 폐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서는 아침 일찍 시행하는 가벼운 호흡 운동이 하루 동안의 폐 기능 안정도와 산소 포화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아침 폐 시동 루틴은 다음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는 밤새 건조해진 기도 점막을 적셔주며 폐포까지 전달되는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과 어깨를 가볍게 펴줍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 확장을 방해하므로 이 단계는 폐 기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 복식 호흡을 5번에서 10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동작은 횡격막을 깨우고 폐포 확장을 돕습니다. 넷,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가슴 근육을 자극해 폐 확장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4단계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루틴은 아침에 느끼는 답답함을 줄이고 하루 동안 폐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낮 시간 폐 보호 루틴. 낮 동안에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간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차가운 바람, 건조한 공기 등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낮 시간 루틴은 환경 관리와 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외출 전 반드시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합니다.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기도 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폐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고 보고합니다. 농도가 나쁜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둘째로, 실내에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폐 확장 능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들어 올리고 복식 호흡을 2번에서 3번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점심 이후 가벼운 산책을 권장드립니다.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저강도 활동이 폐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단,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걷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정도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합니다. 폐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기도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기침이 증가하고 점막이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로,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도가 자극받아 기침이 증가하고 폐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폐 회복 루틴. 저녁 시간은 폐가 하루 동안 받은 부담을 정리하고 기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의 회복 루틴은 수면 중 호흡 안정도와 다음날 폐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루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가슴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는 하루 동안 굳은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을 깊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수증기를 가볍게 흡입합니다. 따뜻한 수증기는 기도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점액 배출을 촉진해 폐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 복식 호흡을 다시 5번에서 10번 반복합니다. 아침에 했던 호흡 훈련을 저녁에도 반복하면 횡격막과 호흡 근육이 더 빠르게 강화됩니다. 넷, 취침 전 실내 공기를 가볍게 환기하고 미세먼지가 적은 시간대라면 짧은 환기를 통해 수면 중 호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 침실 습도를 조절하여 기도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야간 기침이 생기고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루틴은 폐 기능을 회복시키고 잠든 동안 폐와 기도가 편안히 쉬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시니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폐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뒤 영상 마무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폐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생활 전략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연구 기반으로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폐 기능은 조용히 떨어지지만 분명히 관리할 수 있으며 생활 습관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 기능 저하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폐포 감소, 기도 변화, 호흡 근육 약화, 산소 전달 능력 저하라는 복합적인 생리 변화로 인해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생활 관리에 따라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폐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세하며 가벼운 숨참, 잦은 기침, 활동 시 호흡 부담 증가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피로나 계절 영향이 아니라 폐 기능 저하의 첫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폐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은 호흡 근육 강화, 환경 관리, 기도 점막 보호라는 3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폐 기능을 안정시키고 산소 교환 능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 기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의 실천이 쌓이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강이 됩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특히 시니어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찰과 여러분의 선택이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폐 기능 저하를 막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아침에는 폐를 깨우는 시동 루틴을 통해 호흡 근육을 부드럽게 활성화합니다. 둘, 낮에는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움직임과 수분 공급을 통해 폐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유지합니다. 셋,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자극받은 기도와 폐를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루틴을 실천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폐 기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활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호흡 근육 강화 운동과 환경 관리만 꾸준히 시행해도 폐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또 동시에 훨씬 더 회복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호흡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폐 기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 뇌, 혈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산소는 생명 유지의 핵심이며 산소를 전달하는 기관은 바로 폐입니다. 따라서 폐 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폐 기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폐 기능은 여러분의 실천이 있을 때 분명히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연구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호흡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방주치의였습니다.